자, 우리 네이처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브라보TV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네이처셀이 15%라는 반등이 좀 나와줘서 우리 주주님들 최근 급락의 공포에서 조금 벗어난 분위기였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15% 반등했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재 네이처셀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이처셀의 세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튜버도 잘 다뤄드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18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 되면 아마 사측에서 여기 보시듯이 조인트 스템 허가 타당성에 대한 온라인 공개 설명회를 하고 있을 듯 한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온라인 공개 설명회가 사측에서 주주님들께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으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자, 그럼 일단 오늘 저녁 이 온라인 공개 설명회에서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로는 통증 기능에서 환자체가 인계치, 즉 MCID라고 하죠. 자, 이 부분이 유의성이 아니라 임상적 유의성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이 논쟁을 뒤집을 만한 핵심 포인트를 소명해야 되는데, 즉 중증 환자 그리고 특정 연령, 영상학적 질행도에 대한 일관성에 대해서 서브그룹 중증도별 효과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입증할지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엑스레이나 MRI 등 연골 구조 개선 신뢰가 가능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주주님들한테 소명이 돼야지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다음 시가처에 다시 승인을 받던 아니면은 앞으로 있을 FDA 승인을 받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어떤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로 설명이 된다면 사실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도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주가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주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판단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설명회가 타당성 있고 근거 있는 내용들로 발표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설명회보다는 이 식약처에서 반려가 나왔을 때 사측에서 이런 공지를 내렸죠. 사실상 이 내용이 플랜 A에 대해서는 현재 실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플랜 B로 가야 됐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건데, 그 플랜 B가 사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죠. 이 미국에서의 조인트 시스템의 가속 승인을 위한 FDA와의 타입 B 회의 준비에 신속히 착수해서 금년 내 대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랜 B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일단 또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더할 나위 없이 이게 승인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계좌가 펌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거고, FDA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식약처에 대한 승인도 거의 100%에 가깝게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네이처셀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듯이 2018년도에 식약처 1차 반려가 났고, 2023년 4월 7일날 2차 반려가 났고, 이번에 8월 6일에 또 3차 반려가 난 상황에서 사실상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승인하는 건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솔직히 불가능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나마 이게 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직접적인 치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FDA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뭐냐면은, 과거 뉴스 보시면은 네이처셀의 줄기세포가 FDA에서 혁신적인 치료제로 지정이 됐다라는 이런 타이틀까지 얻었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FDA 쪽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FDA에 대한 패스트 트랙부터 해서 빠르게 승인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네이처셀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좀 먼저 보기 위해서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이 영상에서 네이처셀 개미털기 당하지 마세요. 지금 세력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내용이 뭐였냐면은 일단 주봉상에서는 현재 주가가 이때부터 상승할 때 갭을 띄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봉상의 이 세력존을 지금 딱 지지를 받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이 뭐냐면은 여기에 갭을 지금 현재 이런 식약처 반려에 대한 이슈로 갭을 메꿔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건데, 사실 여기에서 이 음봉을 먹고 들어가는 양봉, 즉 상승 장악형의 양봉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놓아두자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좀 더 네이처셀이 빠르게 상승으로 이어지려면은 갭든 이 구간 있잖아요. 22,180원 라인. 자, 이 구간을 지금 올라타고 나서 이 위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 음봉을 먹고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구간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다시 하방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좀 불사하고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한가 맞은 이후에 이때 지금 3일 동안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이틀 동안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쇼커버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 얘들이 지금 탄력을 받고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포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네이처셀이 외국인이 첫째 날 16만 5천 주를 샀고, 오늘 거는 아직까지는 통계가 안 됐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은 26만 주가량을 샀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26만 주가량을 더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첫째 날 산 것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외국인의 평단가가 21,190원이란 말이에요. 21,200원이라고 좀 볼게요. 자, 이거를 21,200원을 차트상에다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200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오늘 26만 주를 더 샀기 때문에 아마 평단가가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듯이 이 장기 이평선이 224일선이거든요. 아마 이쯤 돼서 외국인들 평단가가 아마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21,900원, 22,000원 라인이 될 것 같은데, 그 구간을 일단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단기적으로. 왜냐? 최근에 공매도일지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매도 물량을 쏟아부었던 주체가 누구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그쵸? 97만 주, 20만 주 막 버려놨는데, 자, 이거를 다시 주워 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쇼커버링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다시 저점에서 매집해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최근에 이틀 동안 이제 들어온 이 물량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지금 평단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000원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2,000원을 장중에 벗어나는 건 상관없는데, 종가상 이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그 주체가 외국인이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아직 이 갭을 아직 다 메꾸지 못했기 때문에 갭까지는 메꾸러 올라오긴 올라오겠지만, 추후에 다시 한번 이제 물량 소화를 함에 있어서 이 22,000원 앞으로 이제 외국인의 물량이 어떤 식으로 더 추가적으로 매수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 외국인의 평단가를 계속 추적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그 평단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잘하면 이 음봉도 한 방에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생겨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더 이상의 저점을 만들지 말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당장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주주님들은 이걸 따라서 와 이제 반등 나온다,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 분명히 다시 한번 쌍바닥 찍고 내려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쌍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최근 이 저점 거래량이 엄청 터졌잖아요. 이 저점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해요.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좀 옆으로 흘러가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혹은 쌍바닥 찍고 다시 이런 이 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월봉을 보면서 조인트 스템이 1차 때와 2차 때와 지금 3차 때입니다. 이 고점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어때요? 위에 꼬리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쵸? 근데 이 3차 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꼬리가 길었지만 이 꼬리를 다 먹는 몸통이 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마감을 했다는 얘기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ABL 바이오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같은 사례, 그쵸? 딱 이때도 보시면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위에 윗꼬리 하나 달리고 또 윗꼬리 달리고, 근데 이때는 뭐가 생겼어요? 몸통이 길어지고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생겼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상승의 장대 양봉을 한번 다 밑으로 내려버리고 하락 장악형으로 밀어버리고 이 구간에서 계속 물량 털기를 하다가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쭉 상승을 한다. 그쵸? 빠르게 전개되면 여러분들 이런 그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자, 다시 한번 HSL로 갈게요. 지금 딱 그 구간이 그거잖아요. 이번 달 여기까지 밑꼬리 딱 달리고 다시 이 밑에서 한 2, 3개월 정도 소화하다가 돌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앞에 이 세력들이 해먹은 것과 조금은 다른 패턴의 유형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차트가 월봉이잖아요. 월봉 한 달이에요, 한 달. 이 한 달 동안 얘가 버틸 힘이 없어서 이렇게 차익실현 매물이 쭉 내려온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밀린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밀린 거예요. 하염없이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 구간을 분명히 여기 저항 라인이 존재했을 텐데 이 구간을 계속 물량이 나오는 것들을 누군가가 먹었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 앞에서 물려있는 개미들도 있었을 테고 털고 나온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물량을 누군가 계속 받아줬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받아주고 여기서 받아주고, 그쵸? 한 달 동안 여기서 견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미끄러진 건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누가 그냥 적은 물량으로 이렇게 확 내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포심을 유발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캔들의 모양이 현재 상당히 수상한 흐름에 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진행해서 이 저항선들을 돌파할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 식약처의 반려는 재료가 소멸이 아니라 재료가 소멸인 척하면서 어떠한 다른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에서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갭 메꾸는 지점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되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네이처셀을 계속 앞으로 신뢰를 갖고 좀 더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크게 상승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플랜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기간에 빠르게 끝날 상황은 아니에요. 아마 분명히 올라갔다가 이렇게 쌍바닥 찍고 바로 올라가던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옆으로 계속 좀 시간을 보내면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몇 개월은 좀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 저점을 만든 이 구간 17,500원 구간이죠.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이탈하는지 그 여부가 지금 당장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내려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더 이상의 저점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우리가 후매를 하던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던 더 들어가고 싶으신 우리 주주님들은 더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제가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매수의 포인트로 생각하고 잡아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듯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종목 선정이 될 테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주가가 대폭등을 하기 최대한 가까운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대폭등을 하기 직전에 잡는 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때 이 바닥을 다진 지점부터 이 구간까지 현재 몇 프로가 올랐나요? 지금 어렴풋이만 봐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86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이 구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닥만 잘 선점해 놓는다면 이 구간에서 자르든 이 구간에서 자르든 밥그릇만큼 계속 수익권에서 잘라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종목 선정을 한 이후에 최대한 바닥에서 잡는 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듯이 우리가 이런 종목을 잡으시려면은 먼저 장기 이평선을 세팅하셔야 되는데요. 대폭등 종목을 잡으시려면 일단 세력이 적게는 몇 개월 혹은 많게는 몇 년에 걸쳐서 매집이 된 종목을 잡아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이평선에 해당하는 60일선과 장기 이평선에 해당하는 121선 그리고 224일선 3개의 이동평균선을 세팅해 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세력이 매집이 거의 다 완료되고 시세가 분출되는 지점에선 이렇게 이 3개의 이평선들이 최대한 가깝게 수렴이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 흐름의 특징을 꼭 알고 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추세 라인이 고점에서부터 점점 낮아지는 종목, 즉 하락 추세선이 마치 자로 잰 듯이 하방으로 점점 낮아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이 추세선도 하방으로 이탈하다가 캔들이 이 구간을 돌파가 됐을 때 보통은 이런 구간에서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이런 큰 대폭등 시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고 계신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 라인이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고 장기 이평선 이 3개가 수렴이 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대폭등 시세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하락 추세가 나오고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수렴이 되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가 됐을 때 지지를 받고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ABL 바이오도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도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추세 라인을 긋고 그리고 이동평균선 여기서 분명히 수렴이 되는 과정이 보이시죠? 자, 이런 과정에서 추세 라인을 캔들이 돌파했을 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큰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고점이 생겨나서 정말 완벽하게 추세 라인이 딱딱딱 맞고 떨어지다가 돌파가 되고 그 과정에서 장기 이평선 3개가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이런 구간에서 대시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잡아야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긴 하겠지만 딱 이렇게 부합되는 종목을 막상 찾으려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목 발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그리고 추세 라인도 하락으로 이어지다가 돌파가 되는 이런 구간, 그 포인트에서 잡을 수 있는 이런 신호 수식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여기 위에 보시듯이 대폭등 신호라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이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장투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 대폭등 신호를 보고 진입을 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유튜버로서 채널 성장을 위해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시적으로 이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들을 공유를 한번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적게는 한 달에 한 종목밖에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많아봤자 두세 종목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희귀성이 있고요. 정확도가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무리 차트를 넓혀도 단 한 번도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딱 이때 한 번만 나왔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대폭등 전에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종목을 공유받고 앞으로 진짜로 크게 급등하는지를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종목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단히 종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저희 개인 번호가 하나 오픈되어 있는데요. 이 번호로 대폭등이라고 3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세력이 모든 매집이 끝나고 시세가 폭발하기 직전의 종목들, 즉 이 대폭등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종목 공유와 함께 예상되는 목표가까지 함께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절대 금전적인 요구는 없으니 안심하시고 정말로 이 신호가 뜬 이후에 대시세가 나오는지 검증만 해보셔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체감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위해 여러분들께 재능 기부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하단만 해주신다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어려운 시장 같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큰 수익 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